뉴스의 속보의 타이밍이라는 게 하여튼 좋네요. 타이밍이 그래도 거의 맞았어요. 절묘했어요. 야, 사건 라인업. 세 번째입니다. 이건 또 반전이에요. 어허, 이게 국민의당의 녹취 제보 조작 파문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단독 범행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다. 검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머쓱해졌습니다. 과연 이 이준서 전 최고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 반전 스토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검찰 측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왜 이준서 전 최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검찰입니다. 이 전 최고가 이유미 씨에게서 넘겨받은 자료가 허위이거나 혹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미묘한 부분인데 허위이거나 허위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이준서 전 최고가 판단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 전 최고가 인지했을 거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 전 최고는 나 정말 그 가능성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김재희 변호사도 얘기했고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면서도 그냥 공표했다는 거. 소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미필적 고의다. 예, 그 사실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끔 이르게 된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저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이유미 씨를 하다 자기 사무실에 이준서가 불러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준서 전 최고가 이유미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예, 강남에 있는 모양인데 불러서 이거 그 문준용 특혜 취업에 관한 거 가져오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근데 거래도 제안한 거죠. 이것만 잘 하면은 너는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다. 요즘 당 청년위원장은 요즘 비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유미라는 친구가 굉장히 정책으로 야심이 큰 친구라 이것만 내가 만들어내면 당 최고 청년위원장도 되고 내가 비례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욕심이 확 났을 겁니다. 이준서 전 최고가 거래를 제안했다. 이거 갖고 오면 당 청년위원장 자리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될 수 있다. 쉽게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압박을 느끼고 또 욕심도 생긴 사람이 이제 남동생과 들어서 이제 만들어 갖고 또 이것을 사실로 판단한 이준서 씨는 이걸 가지고 아는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 써달라. 우리 기사 써달라. 근데 우리 기자의 촉은 어땠습니까? 이 기자는 계속 기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기사가 안 써준 거죠. 그래서 왜 안 써주냐고 하니까 이 5월 1일 날 기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 우리 이거 가지고 못 쓴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기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기사를 못 쓰죠.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녹취 파일이나 증거를 가져오라고 또다시 우리말로 기자용으로 쫀 겁니다. 이유미를 쫀 겁니다. 이준서 최고가. 그러니까 그 압박을 받고 이 친구가 이준서가 남동생과 짜고 허위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이유미가 갖다 줬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허위였는지 아닌지를 언제 우리가 알았느냐고 보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진실의 신만이 아닌 영역이긴 하지만 정황상 적어도 어쩌면 거짓일 가능성을 조금 눈치는 채고 있었다는 거는 뭐 거의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미필적 고의, 어려운 법률 용어 오늘 또 나왔어요. 체포죄에 이어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저거 완전 가짜야라고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거 뭐 가짜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질렀다. 그럼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적용이 되려면 일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심에 이것이 가짜여도 괜찮아. 라는 또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짜여도 괜찮아. 네, 그래서 미필적 고의의 적용이 상당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건에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그런 가짜여도 괜찮아라는 용인 의사. 이거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나는 이거 가짜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준서 위원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법원은 모든 판례에서 이런 미필적 고의에 있는 이런 내심의 용인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법은 상식이다라는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예.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대선 직전이고 일단 이겨야 하니까 가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렀다라고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사고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그거 거의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꼭 추미애 대표가 뭐 미필적 고의 언급을 해서 검찰을 지시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약간 어불성설이고 예. 이제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아마 그 여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준서 전 최고가 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발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을 그렇죠. 청구한 상황인데 문제는 김영주 전 의원님. 국민의당의 책임론이 또 한 번 불거진 건데 첫 번째 1차 책임론은 아니 이거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공당이 그걸 하나 증명 못하고 그렇게 섣부르게 발표를 했어? 라는 1차 책임론. 2차 책임론은 얼마 전에 자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이준서도 책임 없고 안철수도 책임 없다. 이유미가 혼자 다 했다. 검찰은 이준서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면 국민의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